네, 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읽어주시는 분과 함께하는 시간,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이분과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세세하고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도록 할 텐데요. YS 파트너스 대표 이가근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참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도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잘 탑승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주목을 해야 할지 시장의 흐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계신 시장의 트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구글, 이제 제미나이 3가 굉장히 핫하고요. 또 핫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TPU일 텐데 이러한 흐름이 AI 판도를 뭔가 뒤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인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사실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워렌 버핏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수한 주식이 구글이었다. 사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의아했죠. 왜 샀을까? 뭐 과연 AI 때문에 산 거냐?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원래 테크 주식을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 2008년에 나왔는데 한참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 그리고 그 2016년 3월에 애플 주식을 처음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약간 시장에서는 약간 비아냥되기도 했었죠. 이제 와서 뭐 왜 애플 지금 사느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16년 3월 지금 주가로 환산해 보면 대략 25불이었는데 애플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구글 주식을 이제 와서 사는 것도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워렌 버핏이 그 AI를 좋게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오픈 AI를 잡고 AI 시대에서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산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이제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워렌 버핏까지 태운 주식이기 때문에 구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 어저께 아침에 나온 그 제미나이 3.0 그러니까 3세대죠. 가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점에서 워렌 버핏이 이번에도 맞았나? 라고 이제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가가 골라주는 탑픽이라고 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미나이 3가 지금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호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이 제미나이 3가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TPU가 이것을 굴러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도 괜찮은 것일지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제 나온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는 이제 오픈 AI가 전체 시장에서 대략 61%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미나이하고 코파일럿, 그러니까 코파일럿 같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AI인데 이게 두 개가 각각 시장 점유율 대략 13에서 14% 정도 가져가면서 오픈 AI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제미나이의 3.0의 그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다. 심지어 경쟁사인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만마저도 우리가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됐다라고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들 중에 한 명인 세일즈포스 회장이 이거 잠깐 써봤는데 너무 좋다라고 극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제미나이가 오픈 AI를 많이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장에서 열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비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아니라 이거를 구현하는 업체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픈 AI 대비해서 코스트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도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 문제가 없는 거에 근거가 뭐냐라는 게 바로 이제 TPU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CPU라는 단어 계속 많이 들었죠. PC세는. 근데 GPU라는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픽 업체가 나와서 GPU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단어 이제 TPU라는 단어들이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TPU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래 구글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AI에 딱 최적화시켜서 설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비용도 적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AI를 구현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 돌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메리트를 만들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PU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TPU가 이제 GPU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사실 엔비디아의 독주였잖아요. 근데 이 체계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너무 신경쇠약적인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AI가 이제 막 거의 초창기에 열리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개 업체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 하나가 독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 젠슨왕이 얘기하는 게 지금 주문하면 2년 뒤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AI 업체들이 만약에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칩셋 자체가 없어가지고 못하면 시장 자체가 안 열리는데 이렇게 여러 개 업체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포화된 다음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오면 시장점을 뺏기는 건데 지금 주문을 받아도 2년 뒤에나 그 출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잃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막 해서 등장하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특히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그 TP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업체들도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구글의 TPU는 이번에 나온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칩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치면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이 AI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디 뭐 파티를 간다 하더라도 풀 장착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편하게 가지만 포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그 TPU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이 다음 항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구글과 브로드컴이, 이번에 내놓은 TPU 7 칩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제품 이후에 내년이랑 내후년에 예정되어 있는 게 썬PC하고 제브라 PC.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썬PC는 이번이랑 동일하게 브로드컴이랑 제작을 하기로 돼 있고, 제브라 PC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미디어텍, 이라는 업체가 지금 제작을 할 예정인데 지금 구글이 이번에 이거를 성공적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어저께 보도된 것처럼 뭐 메타라든가 지금 엔비디아 칩셋을 못 받아서 지금 AI를 빠르게 투자를 못하는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막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빠르게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브로드컴하고 미디어텍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실제로 시장에서는 뭐 주가가 반응을 했죠.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브로드컴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해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려보자면 일단 엔비디아 쪽으로는 뭐 잃는 거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브로드컴이라든지 미디어텍 관련한 밸류 체인단도 지금은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팁을 주셨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로 시각을 좀 좁혀서 이번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TPU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스페타시스와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 외적으로도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국내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묶여 있는데 묶여가지고 일단 엔비디아도 악재가 아닙니다. 이게 시장이 어차피 가져갈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악재도 아닌데 시장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제 가져가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거고 메모리 쪽에는 굉장한 호재예요.
실제로 어저께 나온 TPU7 같은 경우에는 HBM3E 버전에 192GB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DRAM 탑재하고 있는데 HBM이죠.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 B200 같은 경우에도 192GB고요. 그거보다 조금 스펙이 낮은 H1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겨우 80GB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새로운 칩셋이 나오면서 기존의 엔비디아 H100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HBM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 칩셋이 못 나가면 메모리가 못 나가는데 이게 지금 구글 칩셋이 같이 나가게 되면 메모리는 더 빠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업체에게도 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나 삼성전기도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와 삼성전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집요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있을 테고 반도체, 기판 이쪽 다 같이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콕 집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오늘 보니까 제주반도체를 주셨는데요. 제주반도체가 앞서서 말씀해주신 삼성전기나 이수페타시스에 비해서는 조금 뒤늦게 출발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의 가지고 나온 종목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가 차세대 구글 TPU 업체인 미디어텍이랑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연관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로파워 DDR 제품을 미디어텍에 인증받아서 총 10개 제품 정도를 현재 공급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나온 구글의 TPU 말고 내년에 나올 예정인 구글의 TPU는 미디어텍이 제작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주반도체에게 상대적으로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의 내년에 나온 루빈칩 같은 경우에는 HBM 말고도 로파워 DDR을 쓰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제주반도체의 가장 주력 품목 중에 하나가 로파워 DDR이거든요. 이게 미디어텍에 이미 인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수혜가 굉장히 강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알려져서 어저께 주가가 움직였었던 이수페타시스 이후에 이 다음 종목들은 뭐가 나올까? 이제 미디어텍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제주반도체가 가장 연관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매출액 1,100억에 영업이익 140억 정도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100%, 전년 동기 대비 약 20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 부분을 대부분 다 반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디램 가격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가 9, 10, 11,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보다도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올해 연간으로 대략 한 4, 500억 정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여기에 더해서 미디어텍이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고 미디어텍이 구글의 TPU의 직접적인 내년 생산업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브로드컴 밸류체인과 미디어텍 밸류체인도 우리가 이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기회장이 조금 더 잘 마련이 되어 있는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미디어텍 밸류체인 단으로 제주반도체를 오늘 봐주셨고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4%대까지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잡아봐야 할지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거의 폭등하면서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나오고 있는 브로드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내년에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고 이렇게 메타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체들이 다 구글에 컨택을 해간다라고 보면 구글 입장에서는 브로드컴 하나만 가져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텍까지 가져갈 가져가는 게 편하고 그 두 개 업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력을 확 늘리게 된다라고 보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어제 하루에는 브로드컴만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는 미디어텍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지금 목표가는 24,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24,000원 목표가 손절가 16,000원. 그럼 잡아보는 건 오늘 잡아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악재도 아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오히려 초호재입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 구글의 이 TPU 등장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들어봤고요. AS 전략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관련해서 SPG 나와 있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75%대의 강세, 그리고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SPG 어떻게 볼까요? 일단 로봇 테마 시장에서 SPG 상대적으로 주가 거의 못 올랐어요. 근데 결국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제가 SPG 추천한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로봇의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보면 그 중에서도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SPG는 이제 로봇의 테마는 올해 말 내년 초에 그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 업체가 IPO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큰데 SPG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탄탄한 로봇 관련 감속기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대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